여기 진짜 한국 아니에요? 한국에서 8,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 사막 한복판. 바다도 없고 중앙아시아 초원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 카자흐스탄.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한국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세계 도시문명학 교수가 직접 알마티 누르술탄으로 나라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힘. 지금 그 웅장한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유럽 도시문화학 연구소 석좌 교수 에드워드 클라인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도시 문화 변화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한류 현상만큼 흥미로운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3월 밀라노 국제문화포럼에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죠. 주제는 카자흐스탄의 한국 문화 확산이었는데 발표자가 제시한 수치에 모든 학자들이 당황했습니다. 한국 문화 인식률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것이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였죠.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 교수와 중국 베이징 대학 학자들이 격렬하게 반박했는데 그들은 한국 문화가 일시적인 소비 트렌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은 단순한 트렌드 수준을 넘어서 있었죠.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 서비스까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건 책상에서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카자흐스탄은 인구 2천만 명의 내륙 국가로 소비에트 시절부터 다민족이 어우러져 살던 곳이었는데 한국계 주민은 약 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7%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알고 있다는 건지 정말 궁금했죠.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과 한국 라면을 파는 것이었고 택시 기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한국어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고 이게 정말 중앙아시아 알마티가 맞나 싶었죠. 밀라노 포럼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K메디컬 센터 알마티를 첫 번째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과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정말 한국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서울 강남의 어느 병원과 똑같았는데 깔끔하게 정리된 접수대,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들, 정시에 호명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식이었죠.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한국 의료진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환자 응대부터 진료 차트 작성까지 모든 매뉴얼이 한국식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가장 놀라운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정시에 진료가 시작되고 대기 시간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병원 옆 건물에는 K스킨 라운지라는 뷰티샵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한국 화장품으로만 관리를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중산층 여성들이 한국식 피부 관리 루틴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다고 했죠. 고객들은 K세럼 루틴이라고 부르며 한국식 스킨케어 단계를 따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제품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알마티의 교육 현장을 찾아갔는데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알파라비 국립대학교의 한국어학과였습니다. 학과장을 만나자마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어학과 입학 경쟁률이 무려 15대 1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어학과나 중국어학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학과장은 이런 현상이 최근 3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취업과 진학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면서 한국어 구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현지 한국어 인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참관해 봤는데 2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을 하고 있었죠. 주제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것이었으며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9세 여학생 아이다는 자신의 꿈이 서울대학교 진학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1세 남학생 아르마는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K-팝의 나라가 아니라 기회의 땅이고 성공의 모델이 된 것이었죠. 대학을 나와서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세종학당을 방문했는데 오후 2시쯤 도착했는데도 벌써 저녁 수업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과 직장인들,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섞여 있었는데 세종학당 원장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은 현재 등록 대기자가 500명을 넘는다고 말했는데 강의실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부모들의 반응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영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배울 수 있지만 한국어는 기회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한국어를 잘하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세종학당에서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카페 안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들을 여러 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학생 2명은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 자막으로 보면서 공부한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확산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시내의 한 중고등학교도 방문해 봤는데 이 학교는 내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했죠.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어 담당 교사는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도서들이 별도 코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한국 문화, 한국어 교재까지 다양한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죠. 세 번째 날에는 카자흐스탄의 문화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알마티 한국문화원이었습니다. 문화원 앞에 도착하자 긴 줄이 보였는데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었고 문화원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한복 체험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무용, 한국 요리 클래스, 한국 영화 상영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고 하면서 매달 열리는데 참가자가 200명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한복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봤습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이었는데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우는 모습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한복을 입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문화원에서 나와서 고려인 역사거리로 향했는데 1930년대 소련으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흔적을 따라 조성된 거리였습니다. 이곳에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한국극장이었고 1932년에 설립된 이 극장은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극장 앞에 서 있는 안내판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는데 고려인 3세대인 극장 관리자 박영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고려인이었는데 그는 우리는 한 번도 한국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가 지켜온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극장 안에서는 한글로 된 연극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고 무대에서 연습하는 배우들 중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섞여 있었죠. 연출가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현지인 관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글 연극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었는데 공연 포스터를 보니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정기 공연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 공연 예매를 하고 극장을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에 시내 중심가를 걸어봤는데 한국어 간판들이 정말 많이 보였고 K뷰티, K푸드, K스타일 같은 이름의 가게들이 곳곳에 있었죠. 한 K푸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봤습니다. 메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현지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준 것 같았는데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니 직원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테이블을 관찰해봤더니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고 있었으며 한 테이블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한국어로 음식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곳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이었는데 레스토랑 사장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고려인 2세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고 한국 드라마와 K-팝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주로 고려인들만 찾았는데 이제는 현지인 고객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이나 가족 단위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실감할 수 있었죠. 네 번째 날에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카자흐스탄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 국제협력과 과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 과장은 2025년까지 30개 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이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력을 배우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더군요. 과장은 한국의 교육 성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는데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이룬 교육 발전과 경제 성장을 카자흐스탄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말했죠. 특히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더군요. 교육부를 나와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교육원에서는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준비반도 있었습니다. 교육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요즘은 고려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현지인 학생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진로 캠프에 참가해봤는데 고등학생 20명이 참가한 캠프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 관련 직업을 원한다고 답했는데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한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7세 여학생 다나는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공부했던 대학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K-팝에서 시작된 관심이 학업과 진로로 이어지고 있었죠. 캠프에서 만난 18세 남학생 에르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는데 카자흐스탄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문화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생 목표이자 성공의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로 캠프가 끝나고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음식을 주문할 때도 한국어를 섞어서 사용했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문화가 저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소통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자극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정말 놀라웠는데 한국 문화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교육적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날에는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싶어서 알마티 시청을 방문해서 행정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식 번호표 시스템과 대기실 운영 방식이 도입되어 있었고 민원실 담당자와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2년 전부터 한국의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방식을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했고 가장 큰 변화는 대기 시간의 단축과 친절한 서비스였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직원들의 응대도 불친절했다고 하는데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 후 민원인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민원실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니 정말 체계적이었고 전광판에 현재 처리 중인 번호와 예상 대기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봤는데 간단한 관광 안내를 요청했더니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죠. 시청 직원은 이제는 줄도 없고 욕설도 사라졌어요. 민원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민들도 만족하고 저희 직원들도 일하기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런 변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행정 서비스의 개선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을 나와서 근처 지역의 다른 관공서도 둘러봤는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죠. 한 구청 직원은 이런 시스템이 다른 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한국식 행정 서비스 모델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시내 상업지구를 둘러봤습니다. 한국 관련 비즈니스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었는데 한국어 학원부터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 패션 브랜드 매장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봤는데 점주는 현지인이었고 한국에서 직접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했으며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달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했는데 드라마에서 본 화장품이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학원도 방문해 봤는데 저녁 수업 시간이라 학원이 북적거렸고 학원장은 현재 등록 학생이 300명을 넘는다고 말했으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더군요.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은 비즈니스 한국어라고 했는데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수강한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만난 한 수강생은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직원을 뽑을 때 한국어 실력을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실용적인 동기가 한국어 학습붐을 이끌고 있었고 언어 학습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어 있었죠. 저녁에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레스토랑 사장은 고려인 2세였고 최근 몇 년 사이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인기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주로 고려인들만 찾았는데 이제는 현지인 고객이 더 많다고 했는데 특히 젊은 커플들이나 가족 단위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했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카자흐스탄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K-팝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큐팝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알마티에서 가장 유명한 K-팝 댄스 학원을 방문했는데 학원 안에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포스터가 가득 붙어 있었고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연습실마다 학생들이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죠. 학원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연습하는 학생들 중 일부가 큐팝 아이돌 그룹을 결성했다고 했어요. 큐팝은 카자흐스탄의 K-팝이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만들어진 용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큐팝 그룹은 나인티원이라는 팀이었습니다.
2015년에 데뷔해서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나인티원의 멤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연습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리더인 아지즈는 우리는 케이팝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고 있어요.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를 섞어서 노래를 만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로웠는데 한국 문화를 단순히 복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죠. 다른 멤버인 바벡은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는데 서울에서 6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그룹을 결성했다고 하고 한국의 체계적인 연습 시스템과 프로듀싱 방식을 배워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안무와 보컬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한국 아이돌 그룹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실력이었습니다. 나인티원 외에도 여러 큐팝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연습생은 한국 아이돌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고 이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나와서 젊은이들이 자주 가는 카페 거리를 걸어봤는데 곳곳에서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한 카페에서는 케이팝 댄스 커버 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10대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있었고 대회를 관람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한국어 가사도 정확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발음을 정확하게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몇 명의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9세 여학생 아이다는 방탄소년단 댄스 커버로 1등을 했는데 아이다는 3년 전부터 케이팝 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고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장래에는 케이팝 댄스 강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카자흐스탄에 더 많은 케이팝 댄스 학원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이고 또한 이들이 한국 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알마티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본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호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관찰했는데 조깅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까지 평범한 일상 풍경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한국 문화의 영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이 착용한 운동복 브랜드가 한국 제품이었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도 한국 캐릭터 제품들이 많이 보였으며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죠. 공원에서 만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40대 주부 라일라 씨는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는데 처음에는 케이팝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유학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라일라 씨 자신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특히 한국 사람들의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0대 직장인 마라 씨는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면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마라 씨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죠.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현상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문화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알마티의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한국 관련 매장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패션 브랜드, 한국 음식점, 한국어 서점까지 다양했고 각 매장마다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는데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제품을 사러 왔다고 말했고 한국 배우들의 깨끗한 피부가 부러워서 같은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고 했죠. 한국어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화 관련 도서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서점 직원은 한국 관련 도서의 판매량이 매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고 특히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요리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더군요. 저녁에는 지난주 예매해둔 한국극장 공연을 관람했는데 한글로 된 연극이었고 관객석이 거의 만석이었으며 관객들 중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관객들이 집중해서 관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관객들도 있었지만 배우들의 감정 표현과 무대 연출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연극이 끝나고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고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죠. 공연이 끝나고 몇 명의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현지인 관객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연극을 보러 왔다고 말했고 실제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연습이 되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는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전통 문화도 배우고 싶다고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현상은 표면적인 유행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밀라노 포럼에서 시작된 논쟁의 답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문화 현상은 단순한 문화 수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화적 혁명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는데 한국어 간판들, 한국 음식점들,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신기하지 않았고 이곳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었는데 한국 문화가 가진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한국 문화의 힘이었죠. 밀라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간 모은 사진들과 인터뷰 내용들을 다시 살펴봤는데 K메디컬 센터의 체계적인 시스템, 세종학당 앞에 줄 서 있던 사람들, 한국극장에서의 뜨거운 박수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큐팝을 하는 젊은이들,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민들 모두의 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해서 일주일 후 다시 국제문화포럼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발표자였습니다. 강연장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놀라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선택의 현장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큐팝 그룹 91의 공연 영상을 틀었고 한국어 수업을 듣는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사진을 보여줬으며 한국 극장에서 한글 연극을 관람하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는데 지난번에 격렬하게 반박했던 러시아와 중국 학자들도 말이 없었고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수입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한국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자가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고 저는 문화는 선택받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한국 문화가 카자흐스탄에서 선택받은 이유는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고 기다렸을 뿐이죠. 이런 접근 방식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목격한 문화적 변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썼는데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교육, 행정, 비즈니스,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었는데, 외부의 강요나 압력 없이 카자흐스탄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변화였고, 이런 변화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앙아시아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난 놀라운 한국의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문화가 강요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한 나라 전체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한국의 방식이 그들의 교육과 행정과 일상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받는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수